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대학 조별과제 발표를 위해 흉가를 방문했다. 대학교 시절 실제로 겪은 이야기다. 여가생활과 문화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이 수업에서 특별한 조별과제를 하게 되었다. 발표 과제가 조원들과 하루를 알차게 보내기라는 발표하기였다. 너무 간단한 거는 별로인 것 같아서 고심 끝에 생각해낸 게 흉가 체험이었다. 2000년대에는 각종 공포 체험이 유행했다. 그래서 흉가를 찾아봤다. 검색 끝에 찾은 경기도의 한 농장이었다. 그 농장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마트에 가서 손전등 2개와 약간의 먹을거리를 사가지고 목적지로 떠나는 버스를 탔다. 그런데 흉가에 가는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고요하고 암흑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았다. 버스가 마치 목적지 없는 유령 열차를 탄 느낌이었다. 늦은 시간이었던 탓에 버스마저 끊기고 환승을 하지 못했다. 농장으로 가는 버스가 다 끊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렵게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님마저 그 농장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헤매고 있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좀 더 들어가죠 하고 쭉 들어갔는데 그 늦은 시간에 할아버지 한 분이 길가를 혼자 걸어가고 계시는 것을 봤다. 그래서 택시기사님은 물어볼 사람이 없었는데 잘 됐다 싶어 물어보려고 창문을 내리고 길을 물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택시 안으로 쓱 얼굴을 내밀더니 거기 왜 가는데? 라며 큰 소리를 지르면서 화냈다. 할아버지가 너무 흥분해서 진정시킨 후 겨우겨우 길을 물어서 다시 출발하려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백미러로 할아버지를 봤는데 의심에 찬 눈초리로 택시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때부터 느낌이 너무 이상해졌다. 한기가 느껴지면서 싸늘한 느낌에 가야 하나라고 생각하며 불안감은 커졌지만 조별 과제를 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흉가로 향했다. 그렇게 택시는 어두컴컴한 산길을 올라가다가 농장 이름이 새겨진 농장 입구에 도착을 했다. 여기가 거긴가 보다 생각을 하고 다 같이 짐을 싸서 택시에서 내리려는 순간 갑자기 택시기사님이 내 팔을 잡으면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연락해 라고 말하며 명함을 주셨다. 할아버지부터 택시기사까지 처음부터 모든 게 찝찝했지만 조별 과제를 위해서 흉가 농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택시가 떠나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펼쳐졌다. 불빛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아까 마트에서 사온 손전등 2개를 2명당 1개씩 4명이서 나눠서 농장을 향해 올라가는데 갑자기 손전등 하나가 꺼졌다. 새로 산 손전등이 고장 날 리가 없는데 작동이 안 되었다. 순간 위험을 직감했는지 누나 2명이 엉엉 울면서 무서워서 도저히 못 올라가겠다고 주저앉아 버렸다. 난감했던 나는 여기까지 와서 과제도 못하고 그냥 집에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산에서 조금 내려와서 가로등 밑에서 누나들을 안심시킨 후 여기에 있으라고 하고 형이랑 둘이 다시 그 농장으로 올라갔다. 형이 앞장서서 가고 나는 뒤를 따라갔다. 근데 얼마 안 가서 길 옆에 무덤 2개가 보였다. 그런데 무덤 2개 사이로 희미하게 무언가 보였다. 하얀 안개처럼 희미하게 둥근 형체가 무덤 위를 떠다녔다. 나는 잘못 본 건가 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 아직도 둥근 형체가 떠다녔다. 보통 혼자만 보게 되는데 형한테 저거 보이냐고 물어보니 보인다고 했다. 단순히 도깨비 불로만 생각하고 과제 사진을 찍는데 갑자기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다. 누나들 전화였는데 도대체 언제 돌아오냐면서 빨리 오라고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며 공포에 떨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과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누나들을 달랜 후 다시 산속으로 향했다. 그렇게 둘이 걷고 있는데 갑자기 형이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다시 뒤를 돌아보면서 무슨 소리 안 들리냐며 물어봤지만 아무 소리도 듣질 못했다. 그러다가 다시 형이 또 뒤를 돌아보면서 이 소리 안 들리냐고 소리 안 나? 라며 말했지만 여전히 아무 소리를 듣질 못했다. 그래서 형한테 따져 물어봤더니 형은 넋이 나간 채 여기 등산로가 엄청 잘 되어 있잖아 라면서 풀을 밟고 있길래 손전등을 비추어 보니 수십 개의 무덤이 있는 묘지터였다.
형은 그것도 모르고 등산로인 줄 알고 막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부터 털이 삐쭉삐쭉 쓰면서 소름이 끼치길래 형을 붙잡고 반대쪽으로 가려는데 나무들이 보여서 비춰봤더니 줄기가 꼬여 흉측하게 자라 있었다. 한두 개면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지만 모든 나무들이 다 그랬다. 그 괴이한 모습을 보고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쳐서 형을 데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뛰쳐내려왔다. 한참을 내려와 누나들이 있는 곳까지 내려왔다. 누나들은 우리를 보자마자 펑펑 울면서 주저앉으면서 난리를 쳤다. 누나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우리가 올라가고 얼마 안 되어서 탁탁탁 하는 이런 소리가 울렸다. 근데 이상한 게 우리가 갔던 방향을 보면 그 소리가 들렸고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갑자기 넋이 나갔던 형이 초점이 없는 상태에서 나를 보더니 내가 아까 무슨 소리 들린다고 하지 않았어? 바로 이 소리야. 라며 말을 했다. 누나들이 들었던 똑같은 소리였다. 그 소리는 형이 산에서 내려올 때도 계속 들렸다고 한다. 이 얘기를 하고 난 후 우리 4명은 미친 듯이 마을을 향해 뛰어내려왔다. 그리고 아까 전 묘지 앞에서 찍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4명이서 같이 봤는데 할 말을 잃어버렸다. 형이랑 내가 봤던 무덤 위의 도깨비불이라 생각했던 사진 속의 형체는 괴기스럽게 웃고 있던 귀신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고등학교 때 보았던 아줌마 귀신. 지금부터 제가 겪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일 때 일입니다. 조금 건들건들하며 싸우면 꼭 참석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배들로부터 일명 단합대회란 명목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두들겨 맞아야 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죠. 한 번은 못마땅한 선배가 있어 단합대회에 참석하지 않고 제 친구 집으로 단합대회도 피할 겸 놀러 갔었습니다. 때는 초겨울이었습니다. 저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터라 대충 그곳의 지형은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놈이 술 마시기가 좋은 곳이 있다면서 자기 친구놈들이 군밤 구우면서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가보자고 하더군요. 술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저였기에 입이 뒤밑에 걸려 친구놈을 따라 나섰습니다. 10여 분을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한 곳에서 연기가 살며시 올라오더군요. 저랑은 다른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었는데 안면이 있는 친구도 있고 해서 서먹서먹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모여있는 인원이 총 7명으로 기억됩니다. 그 중엔 운동부가 있어서 술을 마시지 못하는 친구도 있었죠. 그런데 막상 그곳에 내려와서 한참을 마시다 보니 그곳의 지형이 매우 특이했습니다. 마치 움푹 패인 듯한 계곡 같은 인상을 주더군요. 그리고 햇빛이 들지 않는다는 말에 왠지 기분이 찜찜했습니다. 사실 거기에 앉아 있으면 낮인지 밤인지 제대로 분간을 못할 정도더군요. 그 시간대가 아마도 오후 5시쯤 되었을 겁니다. 초겨울이라 조금 컴컴해졌죠. 저쪽 어두운 곳에서 다급한 아주머니의 비명소리인지 뭔지 모를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잘못 들었겠지 하고 같이 있는 친구들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친구들도 그 소리 들었다고 하더군요. 5분쯤 지났을까요? 아주머니 한 분이 다급하게 총각들 큰일 났어. 좀 도와줄 수 없을까? 하고 20-30m 후미진 곳에서 저희를 애타게 부르시더군요. 무슨 일이시냐고 물었더니 자기네 논이 지금 수몰일보 직전이라 논둑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주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들이 도와드릴 테니 하고 말씀드리고 자리를 털고 일어서서 아주머니의 뒤를 7명 전원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무리 아주머니 뒤를 쫓아도 거리를 좁힐 수가 없는 거예요. 문득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는데 느닷없이 뒤에 있는 친구놈이 귀신이야. 우린 지금 홀린 거야.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저는 선두대열에 가고 있었는데 아주머니 발을 봐봐 이 새끼들아 하고 뒤에서 또 소리치는 거예요.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소리와 동시에 아주머니 발을 보던 중 발이 지면하고 50cm 정도 떨어져 있는 걸 확인했죠. 거기까지면 가뿐히 도망쳤을 겁니다. 앞서가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뒤를 돌아다 보는 거예요.
얼굴은 특별히 이상한 곳은 없었지만 목까지 내려오던 긴 혀와 너무나도 슬픈 눈. 저는 그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답니다. 도망을 가는데 완전히 몸이 경직이 되어서 슬로우 모션으로 뛰는 듯 하더군요. 가방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친구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몸이 땀으로 범벅되었더군요. 친구 아버님이 이장님이시라. 왜들 시끌벅적하게 동네 뒤졌고 다니냐고 꾸중하시길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친구 아버님이 이놈들아 거긴 뭐하러 가서 술을 처마시냐고만 하시고 달리 아무 말씀 안 하시더군요. 그래서 정말 귀신을 봤다고 말씀드렸더니 한참을 생각하시던 아버님이 그제야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그러니깐 3년 전이죠. 충남 쪽으로 며칠을 장대 같은 비가 퍼부어 홍수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도 거두어 간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주머니 귀신을 보았던 그 장소가 옛날에는 병든 아이와 역병자들을 산채로 버리는 애장터라는 곳이더군요. 애장터를 중심으로 바로 뒤쪽 산에 한 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일찍이 남편은 죽고 시어머니만을 모시고 살던 며느리가 있었답니다. 시어머니가 병환으로 자주 누워 계셔서 바칠 마누론 약값이 턱없이 모자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모시를 짜는 일을 하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답니다. 한사는 모시로 유명하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그날도 모시를 팔러 한산장터에 나갔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날 억수로 장대비가 쏟아지며 시어머니 혼자 계시는 집에 산사태가 밀려와 집을 덮친 것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차마 입을 다물지 못했겠죠. 비는 그치고 슬픔에 잠겨 하루빨리 시신을 수습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렇잖아요. 더 바쁜 일이 있다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더랍니다. 사실 피해 규모가 엄청났었거든요. 불효를 저지른 것만 같아 한시도 잠을 못 이루던 며느리는 자기 혼자 힘으로 해보겠다며 매몰된 현장을 파내려 갔던 거예요. 그런데 비온 뒤라 아직 집안이 다져지지 않아 며느리도 매몰된 거예요. 그 사실을 누군가 빨리 알았더라면 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자기 집들도 엄청난 피해를 입은 터라 엄두도 못 냈겠고 누가 산소까지 할 일 없이 올라갔겠어요. 2달 뒤에 면사무소 직원들이 수해 현황을 파악하러 갔다가 매몰된 걸 그때 알아차리고 시신을 수습했답니다. 돈 없고 백 없으면 죽어도 고생인가 보네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뒤 1년 후부터 추수철에는 지금도 어김없이 세상 떠나신 아주머니가 돌아다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쪽으로 통하는 산길을 아예 폐쇄했답니다. 한이 많이 담긴 귀신이라 사람을 홀려서 죽음까지 몰고 가는 아주 지독한 귀신이라고 위령제를 시도하며 무당들이 불러들었지만 무당들이 혀를 내두르며 도망가기 일수라고 하더군요. 후일담으로 그때 같이 보았던 7명의 친구들 중 1명은 교통사고로 즉사했고요. 저는 오토바이 사고로 중대에 빠졌었고요. 2명은 사람 죽이고 지금 8년째 복역 중입니다. 나머지 3명은 저와 친한 사이도 아니고 해서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